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만날 인물은 조선 초기 역사를 뒤흔든 한 명의 거인입니다. 1415년 한 집안에서 태어난 미수가 7달 만에 태어났다 해서 칠삭동이라 불렸던 이 아이는 아무도 살아날 것이라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약한 아기는 조선 역사상 가장 막강한 권신이 되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한명회. 오늘 그가 어떻게 절망의 늪에서 권력의 정상에 올랐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희생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시간을 1415년 가을로 돌려봅시다. 한 성부의 한 집안에서 한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이 아기는 모친 여주 이씨가 수태된 지 겨우 7개월 만에 태어났습니다. 당시 기준으로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입니다. 의학적으로도 생존 가능성이 매우 낮았던 시대였습니다. 신생아의 몸은 극도로 약했습니다. 가족들은 이 아기가 오래 살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고 심지어는 거두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 늙은 여종이 나타났습니다. 이 여종은 그 아기를 거두어 솜털 속에 싸서 정성껏 보살폈습니다. 마치 자신의 손가락처럼 조심스럽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몇 개월이 지나자 이 아기는 웃기 시작했고 사람들 품에 안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모두가 말했습니다. 이것은 운명이다. 이 아이는 특별한 별 아래 태어났다. 실제로 전설에 따르면 이 아기의 배에는 검은색의 별 모양점이 새겨져 있었다고 합니다. 마치 북두칠성을 옮겨놓은 듯한 모양이라고 해서 당대 사람들은 이 아기를 신비로운 존재로 여겼습니다. 그 아기가 바로 한명회입니다. 하지만 하늘이 준 이름은 한명회였습니다. 별처럼 밝을명, 맑을 회. 밝고 맑은 물이라는 뜻입니다. 한명회는 행운만 가진 채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태어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아버지 한기를 여의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도 따라갔습니다. 개국 공신의 손자라는 신분도, 당대 최고의 학자 이행의 외증손이라는 혈통도 그를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고아가 된 어린 한명회는 종조부들의 손에서 자라났습니다. 한상덕과 한상환. 이 두 종조부는 한명회의 비범함을 일찍이 알아봤습니다. 이 아이는 기후가 예사롭지 않으니 필경에는 우리 가문을 일으킬 것이다. 한상덕의 예언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한명회를 보는 주변의 시선은 차가웠습니다. 작은 체구, 약한 몸. 그것이 그의 운명을 결정하는 모든 것이었습니다. 한명회가 성장하면서 두 가지 길이 그 앞에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과거 시험입니다. 당시 조선에서 신분이 낮은 자가 출세하는 가장 정당한 길은 과거 시험뿐이었습니다. 한명회도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학문의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강원도 자망산의 유학자 류태제의 문화에 들어갔습니다. 당대의 명사 서거정을 만났습니다. 친구 권람과 함께 학문을 논했습니다. 모든 준비가 완벽했습니다. 하지만 과거 시험은 그를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몇십 년을 거듭해도 합격장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당시 과거 시험은 상당히 경쟁이 심했습니다. 그리고 한명회는 신분도 명확하지 않았고 가문의 힘도 약했습니다. 번번이 떨어지는 통보서를 받을 때마다 그의 마음은 더욱 철저히 부서져 갔을 것입니다. 주변의 반응도 냉정했습니다. 남들은 그를 놀렸습니다. 저 친구, 도대체 언제까지 과거에 매달려 있을 거야? 하는 식의 조롱들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한명회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궁달은 다 때가 있는 법인데 사군자가 되어서 어찌 부유한 문인들의 말 한마디에 비통해하겠는가? 이것은 단순한 자기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정말로 자신의 때가 올 것이라 믿었습니다. 이 무렵 한명회를 구원한 것은 돈이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좋은 인연이었습니다. 재상 황보인이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당대의 최고 권력자였습니다. 황보인은 한명회를 보고 큰 인물이 될 것을 예견하고 자신의 딸을 그에게 시집 보내려 했습니다. 당시 기준으로 이것은 엄청난 기회였습니다. 권력자의 사위가 되면 과거 시험 없이도 관직에 나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명회는 거절했습니다. 처가의 권세에 힘입어 보기를 바라보겠습니까? 이는 저의 바라는 바가 아닙니다. 이 거절이 얼마나 큰 기회의 상실인지 당시 누구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한명회의 자존심은 그럴 수 없었습니다. 그 대신 그는 중추원사 민대생의 눈에 들었습니다. 민대생은 한명회를 사위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결정적인 순간이 되었습니다.
민대생과의 결혼으로 태어난 아들과 딸들 중에서 셋째 딸과 넷째 딸이 왕비가 될 아이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한명회는 이것을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끝이 보이지 않는 절망의 터널 속에 있었을 뿐입니다. 1452년 한명회가 38세가 되던 해입니다. 이 해는 특별했습니다. 문종 임금이 서거하고 어린 단종이 즉위했습니다. 권력의 공백이 생겼습니다. 여기저기서 움직임이 감지되었습니다. 한명회는 음보음관로 경덕궁직이라는 벼슬을 얻게 됩니다. 이것은 과거 시험을 통한 것이 아니라 신분을 이용한 임명이었습니다. 개국공신의 후손이라는 신분 덕분에 가능했습니다. 드디어다. 내 때가 왔다. 38년을 기다린 끝에 한명회는 마침내 관직의 문을 열었습니다. 경덕궁은 황제의 생모를 모시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한명회는 같은 경덕궁직에 있던 무사들을 만났습니다. 홍달손, 홍윤성, 양정 등 무술에 뛰어난 30여 명의 무사들입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한명회는 이들 하나하나를 정확히 파악했습니다. 누가 얼마나 강한가, 누가 얼마나 충성스러운가, 누가 역할을 할 수 있는가. 그리고 그는 이들을 수양대군에게 천거했습니다. 수양대군은 누구였습니까? 세종의 셋째 아들이었습니다. 8명의 형제 중 셋째였습니다. 서인이었다가 나중에 대군으로 봉해진 인물입니다. 한명회가 경덕궁직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친구 권람을 통해 수양대군을 소개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조선 역사의 방향을 바꾸는 첫 번째 접촉이었습니다. 한명회는 수양대군과의 대화에서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세상이 이 지경에 이르렀으니 안평대군 이용이 왕위를 넘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할까요? 이 질문에 수양대군은 침묵했습니다. 하지만 한명회는 계속 말했습니다. 강력한 지도자만이 난국을 수습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대입니다. 수양대군은 처음에 머뭇거렸습니다. 어린 단종 임금도 있고 권력 있는 신하들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한명회는 끝내 그를 설득했습니다. 당시 권람이 수양대군에게 한명회를 추천할 때의 말이 전해집니다. 제 친구 한생한명회은 뜻이 웅대하고 국사로 적합한 인물입니다. 지금의 관중, 악의, 제갈공명과 같은 인물입니다. 수양대군은 그 말을 듣고 한명회를 불러들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한명회가 말한 것은 단순한 정치 이론이 아니었습니다. 수양대군은 그 말을 듣고 한명회를 불러들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한명회가 말한 것은 단순한 정치 이론이 아니었습니다. 하늘의 뜻이 그대에게 있습니다. 천명이 그대에게 있습니다. 이 말에 감동한 수양대군은 눈물을 흘렸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한명회에게 던진 말은 이것이었습니다. 어찌 진즉 만나지 못했을까? 나의 장량이 아닌가? 한나라의 고조 유방을 도와 나라를 세운 책사 장량. 수양대군의 눈에 비친 한명회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1453년 10월. 조선 역사상 최대의 쿠데타가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한명회는 모든 것을 계획했습니다. 처음 몇십 년은 과거 시험을 위한 준비였다면 이제는 역사를 바꾸기 위한 준비였습니다. 어떻게 성공할 수 있을까? 수양대군이 물었습니다. 한명회의 대답은 명확했습니다. 사람입니다. 올바른 사람들이 모여야 합니다. 그래서 그는 30여 명의 무사들을 모았습니다. 홍달손, 홍윤성 등 각각의 전문가들을 배치했습니다. 그 다음은 자금이었습니다. 10만 냥의 현금을 조달했습니다. 당시로서는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무기도 사야 하고 사람들도 먹여야 하고 모종의 보상도 해야 했습니다. 모든 준비가 끝났을 때 1453년 10월 10일 밤이 되었습니다. 동이 트기 전 수양대군의 군대가 움직였습니다. 목표는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권력의 중심인 한성부를 점령하는 것. 둘째, 김종서와 황보인 두 최고 권력자를 제거하는 것. 한명회는 직접 병사들의 앞에 나섰습니다. 우왕좌왕하는 군사들을 보고 그는 칼을 빼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외쳤습니다. 사람이 한번 태어났으면 죽는 것은 피할 수 없다. 사직을 위해 죽으면 그것이 다른 죽음이겠는가? 감히 딴 마음을 품은 자가 있으면 이 칼로 베겠다. 그 한마디 말이 전장을 하나로 묶었습니다. 군사들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공포가 결연함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날 밤 한성부는 함락되었습니다. 김종서의 집이 습격당했습니다. 황보인의 집이 불탔습니다.
한 번의 전투도 대규모의 유혈도 없이 권력의 중심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것이 계유정난입니다. 1453년 10월 10일 조선시대 최대의 쿠데타입니다. 한명회는 1등 공신이 되었습니다. 수충이사협책정난 공신. 그의 이름 앞에는 이제 충신이라는 수식어가 붙었습니다. 그러나 계유정난이 끝난 후 더 어두운 일이 시작됩니다. 한명회는 살생부를 작성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인가요? 이것은 죽음과 삶의 목록이었습니다. 어떤 신하는 죽어야 하고 어떤 신하는 살려야 하고 어떤 신하는 유배를 보내야 하는가를 기록한 문서입니다. 한명회는 수백 명의 신하들을 하나하나 살펴봤습니다. 수양대군에 대한 충성도를 측정했습니다. 위협적인 정도를 계산했습니다. 설득 가능성을 저울질했습니다. 그 결과 살생부의 이름이 오른 수백 명이 죽임을 당했고 때로는 수천 명이 유배를 갔습니다. 당시 기준으로 이것은 국가적 대속청이었습니다. 역사가들은 이것을 조선 정치사의 암흑이라고 부릅니다. 1456년 계유정난이 성공한 지 불과 3년 만에 새로운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집현전의 학사들이 움직였습니다. 성삼문, 하위지, 김문기 등 당대 최고의 학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세조와 그의 아들들을 연회장에서 암살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목적은 단종 임금을 복위시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한명회는 이미 그들의 움직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철저한 정보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움직였습니다. 명나라 사신이 온다는 명목으로 연회를 중단시켰습니다. 세자의 참석을 금지시켰습니다. 운검들 암살 계획을 세운 자들의 출입을 제한했습니다. 그리고 정창손을 시켜 사위 김질을 설득했습니다. 거사에 가담하기로 한 김질이 장인의 설득으로 거사 가담자들을 폭로했습니다. 성삼문은 체포되었습니다. 하위지도 체포되었습니다. 김문기도 체포되었습니다. 이들은 훗날 사육신으로 불리게 됩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단종의 복위를 꿈꾼 6명의 신하들입니다. 하지만 그 순간 한명회에게는 영웅이 아니라 반란자들이었습니다. 800여 명의 관련자가 처형당했습니다. 수천 명이 유배를 갔습니다. 이것은 조선 역사상 가장 큰 숙청 사건들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명회는 더욱 강해졌습니다. 더욱 두려워졌습니다. 그는 이제 병조판서, 이조판서를 거쳐 의정부 영의정에 올랐습니다. 1466년과 1469년 두 번이나 영의정의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세조는 그를 절대적으로 신뢰했습니다. 모든 국정이 그의 손을 거쳐갔습니다. 군사, 행정, 인사, 외교. 그가 손을 댈 수 없는 분야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딸들이 왕비가 되었습니다. 셋째 딸은 예종의 원비 장순왕후, 넷째 딸은 성종의 원비 공해왕후. 조선 역사에서 유일무이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 명의 남자가 2명의 왕의 장인이 되었습니다. 한명회는 이제 단순한 권신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조선의 또 다른 왕이었습니다. 성종시대 한명회는 점차 관직에서 물러났습니다. 명나라 사신을 사사로이 접대한 일로 일시적으로 삭탈당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실제적 영향력은 여전했습니다. 그는 한강변에 정자를 지었습니다. 이름하여 압구정. 갈매기와 친하게 지낸다는 뜻입니다. 이곳에서 벌어진 일들은 당대 정치의 중심이었습니다. 명나라 사신들이 방문했고 당대의 최고 지식인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곳에서 한명회는 여전히 조선의 권신으로 존재했습니다. 1487년 한명회는 72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조선왕조실록에 2300건이나 등장했던 이 거인은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의 유산은 남았습니다. 그가 만든 면리제라는 행정제도는 조선시대를 거쳐 대한제국이 멸망한 이후에도 그리고 대한민국이 건설된 이후에도 계속 유지되었습니다. 470년 이상 유지된 제도입니다. 그가 지은 압구정은 오늘날 서울 강남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은 조선 초기 역사의 가장 중요한 장에 영원히 기록되었습니다. 칠삭동이로 태어났던 그는 권신이 되었습니다. 절망의 세월을 거쳐 역사를 움직였습니다. 도학에 물든 조선 성리학자들은 그를 욕했습니다. 그가 수천 명을 죽게 했으며 명분보다 실리를 택했다고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혼란한 시대에 강력한 지도자가 필요했고 그로 인해 나라가 안정되었으며
이후 세조의 문치와 성종의 치세가 가능했다고. 한명회. 그는 조선이 필요로 했던 인물이었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역사의 거인을 만나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